안녕하세요. 크립토노마드입니다. 12월의 첫날부터 자본시장 전반에 훈풍이 불어들고 있습니다. 어쩌면 올해 1년 내내 짓눌렸던 시장의 약세 감정이 이렇게 사그라들면서 그렇게 우리가 기대했던 미드텀 랠리가 시작되는 건지 기대감이 커지는 모습입니다. 뉴욕 증시는 나스닥이 무려 4% 이상 치솟는 등 3대 지수 모두 일제히 상승 마감했고 비트코인 역시 17,000달러 위로 단방에 올라서는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여기서부터 18,000달러까지는 열려있기 때문에 악재가 막 더해지지 않는 이상 단기적으로는 순조로운 흐름을 보이게 되지 않을까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이번에 이렇게 시장에 훈풍을 불어넣은 주역은 단연 제롬 파월 미국 연준 의장이었습니다. 시장이 그렇게 기대하던 금리 인상 속도 조절 가능 멘트를 파월 의장이 직접 던져준 게 랠리 동력으로 작용한 겁니다. 물론 아직 인플레이션을 위해서 갈 길이 멀다 이 같은 멘트도 덧붙이면서 지나친 기대감을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시장은 12월 빅스텝 금리 인상 0.5%포인트 인상을 기정사실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FTX 사태 후폭풍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국 재무장관은 FTX 사태를 암호화폐 시장의 리먼 사태로 규정하면서 규제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밝혔고 비트코인에 진심을 다하고 있는 블랙록의 CEO 레리 핑크는 FTX 붕괴로 인해서 대부분의 암호화폐 기업들이 사라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멘트를 날리기도 했습니다. 이 멘트의 현실화 가능성이 초점이라기보다 블랙록 역시 2,400만 달러를 FTX에 투자했다가 날려먹었고 그만큼 이런 사태는 시장의 큰 악재다 이런 얘기를 강조하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 와중에 FTX 사태의 주인공인 샘 뱅크먼 프리드는 설마 했는데 진짜 뉴욕 딜북 서밋에 참석을 했습니다. 오프라인 참석은 물론 아니고 화상으로 참여를 했는데 나는 사기를 치려고 한 적이 없다. 알라메다 때문에 FTX가 망할 줄은 몰랐다. 이렇게 나름 되도 않는 항변을 제시했습니다. 물론 이런 행태를 바라보는 시각은 사나워 보입니다. 당장 제레미 호건 변호사만 하더라도 이 시기 지금 최소 유죄 혐의 3건에 대해서 진술을 하고 있는데 이 시기 변호사들은 왜 이렇게 하게 놔두는 거지? 이렇게 비판성 멘트를 날리기도 했습니다. 상상하기 어려웠던 FTX 사태에다가 국내에서는 위믹스 상장 폐지까지 정말 이제 험악했던 11월이 지나가고 어쩌면 우리의 기대감이 현실화할지도 모를 12월로 접어들었습니다. 한 해의 마무리가 잘 이루어질 수 있게끔 여러 소식들 잘 참고하시면서 나름의 시장 대응도 성공적으로 잘 하실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금리 이슈에 더 민감한 나스닥은 4% 넘게 상승했고 그렇게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비트코인 역시 가볍게 17,000달러 위로 올라서 주면서 지지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18,000달러를 뚫고 심리적 수준인 2만 달러를 회복할 수 있을지 아니면 이게 단기적인 불트랩에 해당할지 기대도 되고 걱정도 되는데 그래도 일단은 기대감이 좀 더 크게 느껴지는 상황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2포인트 빠진 27을 기록하면서 여전히 공포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소폭 상승하긴 했는데 그래도 40% 초반 수준에 걸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흐름과 관련해 코인텔레그래프의 기고가 라켓 슈페드히에는 비트코인이 11월 28일에 15,995달러를 넘어서면서 디센딩 트라이앵글 상단을 돌파했다. 이건 곰 세력의 약세 설정을 무효화시킨 거고 황소 세력이 20일 지수이동 평균인 16,910달러 위로 올리기 위해서 매수세를 이어갔다라는 것으로 바라볼 수 있다.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20일 지수이동 평균 위에서 종가 마감을 하면 그러니까 17,000달러 위에서 종가 마감을 하면 곰 세력의 지배력이 잃게 되는 첫 번째 신호가 될 것이다. 이후에 비트코인은 17,622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고 50일 단순이동 평균인 18,434달러까지 나아갈 수가 있다. 이렇게 되면 비트코인은 2만 달러까지 랠리한 뒤에 21,500달러까지 내다볼 수가 있다. 다만 17,622달러에서 하락을 하게 되면 다시 비트코인은 15,476달러에서 17,622달러 사이 구간에서 통합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암호화폐 분석가 마이클 반데포페는 비트코인이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전 저항 라인이었던 16,600달러를 지지 라인으로 바꾸게 되면 18,300달러까지 나아갈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인 전망을 더했습니다. 차트에도 18,300달러까지 열려 있다라는 점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희한한 악재가 갑자기 등장하지 않는 한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괜히 더 기대하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렉트캐피탈의 경우에는 19,500달러 회복의 중요성을 거듭 설명했습니다. 그는 비트코인 월간 차트를 제시하면서 그동안 19,500달러는 월봉 지지 라인으로서 역할을 해왔는데 지금은 저항 라인으로 바뀐 상태다. 비트코인은 기술적으로 저항 라인으로 전환된 19,500달러까지 랠리할 수 있는데 여길 돌파해내야 한다. 이게 꼭 가능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가능성은 존재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익명의 분석가 스탁머니 리잘드의 경우에는 우리는 지금 거대한 네 번째 약세장을 경험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좀 더 넓은 관점에서 강세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회복 랠리는 어마어마할 거다. 또 다른 하락의 위험성은 낮지만 더 높은 상승 기회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더했습니다. 함께 공유한 차트를 보면 빨간색으로 표시된 게 약세장의 상황이었는데 모두 비슷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라는 점, 그러니까 약세장 종료 이후에 거대한 랠리를 벌이면서 늘상 전고 돌파를 해왔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고 이번에 바로 네 번째 약세장이고 이제 강세 랠리가 벌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 이렇게 증시와 비트코인에 나름의 반등 모멘텀을 주입시킨 인물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었습니다. 파월 의장의 입에서 처음으로 속도 조절이라는 단어가 튀어나온 게 시장에는 큰 의미 부여가 된 것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파월 의장은 브루킹스 연구소 행사에 참여해서 기준금리 인상 폭이 인플레이션을 둔화시키는데 충분한 수준으로 접근하고 있다. 다만 물가 상승률이 한번 둔화됐다라고 해서 계속 하락한다라고 보면 안 된다.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너무나 높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지금까지 우리의 신속한 긴축은 확실한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 충분히 제한적인 수준에 도달하면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추는 게 합리적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금리 인상 속도 조절, 이렇게 구체적인 단어, 시장이 기대했던 단어, 비둘기적인 단어가 등장하면서 나스닥은 4% 넘게 랠리할 수 있었고 비트코인 역시 이걸 기점으로 17,000달러 위로 단방에 훌쩍 뛰어 올랐습니다. 시장이 지나친 기대감을 갖는 걸 경계하는 멘트를 파월 의장이 제시하기도 했지만 시장은 이미 12월 FOMC 회의에서 0.5%포인트 빅스텝 인상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CME 페드워치 금리 선물 시장 상황을 보면 0.5%포인트 인상 가능성은 75.8%로 더 높아졌고 0.75%포인트 인상 가능성은 24.2%로 낮아졌습니다. 한국 시간으로는 12월 15일 새벽 4시쯤 금리 인상 결정 내용이 나오는데 크리스마스를 열흘 앞두고 본격적인 산타 랠리, 연말 랠리, 미드텀 랠리가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되는, 기대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FTX 사태 후폭풍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데 이번에 글로벌하게 엄청난 관심을 받은 뉴욕타임스 딜북 행사에서 이런저런 멘트들이 나왔습니다. 먼저 제닛 옐런 재무장관이 딜북 행사에 참여해서 FTX 사태는 암호화폐 시장의 리먼 사태로 볼 수 있다.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와 투자자 자산 보호가 필요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원칙적으로 암호화폐가 사용자들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할 것이다.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이 고객들에게 주지 못하는 것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으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혜택 등에 대해서는 지지하는 입장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암호화폐 산업과 블록체인 혁신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점, 그런 뉘앙스들을 느낄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미국 재무장관이 FTX 사태를 리먼 사태로 표현한 바로 그 행사에서 우리의 뽀글이 새끼, 이놈의 자식이 등장한 것은 꽤나 재미있는 블랙 코미디적인 상황이 아니었나 생각되기도 합니다. 뽀글이는 딜북 서밋의 화상으로 참여했는데 나는 사기를 치려고 한 적이 없다. 고의로 회사 자금을 유용한 적도 없다. CEO로서 모든 것을 망친 점은 인정한다. 리스크 관리와 고객 보호에 좀 더 집중해야 했고 FTX와 알라메다 사이의 연결고리가 심해지는 것을 더 자세히 살펴봐야 했다. 사기를 치려고 한 건 아니지만 고객, 투자자, 다른 이해관계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것은 창피하다. 나는 알라메다 리서치의 대차 대조표가 공개될 때
그 여파가 FTX의 존폐 여부까지 번질지 예상하지 못했다. 이렇게 나름 되도 않는 해명, 그런데 혐의 인정 멘트 함께 이렇게 제시를 해버렸습니다. 뽀글이는 그러면서 나는 알라메다를 운영하지 않았고 정확한 포지션 규모나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랐다. 대출의 경우에는 거래소의 자산을 담보로 수십억 달러의 자산을 서로에게 빌려주는 대출 기관들이 존재한다. 이렇게 덧붙이면서 전 여친에게 혐의를 떠넘기는 그런 멘트까지 제시를 했습니다. 인터뷰 말미에서 사회자가 뽀글이 너 이 녀석 진실만 이야기하고 있는 건가?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뽀글이는 나는 최대한 진실했다. 나 개인에게는 거의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고 신용카드 한 장이 전부다. 숨겨진 자금은 없다. 고객에게 보다 많은 가치를 반환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걸 할 것이다. 이런 말도 곁들였습니다. 참 대단한 뽀글이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뽀글이 자식의 이런 행태, 멘트에 대한 분위기는 당연히 좋지 않습니다.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지는 게 제레미 호건 변호사의 멘트인데 뽀글이가 딜북 서밋에서 가벼운 반대 신문을 받고 있고 이 과정에서 최소 3건의 유죄 혐의가 인정되고 있다. 뽀글이 시키의 변호사나 부모, 얘가 이렇게 하는 걸 왜 가만히 내버려 두는 건가? 이렇게 나름의 조롱을 살짝 섞어서 비판성 멘트를 위트 있게 제시를 했습니다. 화면 속의 뽀글이 표정을 보면 살짝 쫄아있어 보이기도 하는데 과연 미국 사법당국이 어떤 액션을 어느 정도 수위로 취할지 또 의회는 어떻게 대응을 할지 정말 참으로 궁금한 지점입니다. 이번 딜북 서밋에는 블랙록의 CEO 레리 핑크도 참석했는데 이 양반도 뽀글이한테 속아서 결과적으로 2,400만 달러를 날렸습니다. 8조 달러를 운영하는 이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도 뽀글이한테 당했던 건데 공교롭게도 같은 행사에서 인터뷰를 했으니까 이 역시 참으로 재미있는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레리 핑크는 FTX 붕괴 여파로 인해서 대부분의 암호화폐 기업들이 사라질 거라고 생각한다. 물론 암호화폐의 기저 기술, 잠재력은 인정하고 있지만 FTX 붕괴로 암호화폐 산업은 큰 타격을 받은 건 사실이다. 이렇게 멘트를 제시했습니다. 결국 살아남을 놈들만 살아남을 거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건데 자코인의 비중과 메이저의 비중이 우리 포트폴리오에서 어떻게 차지를 해야 하는지 다시금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멘트입니다. 12월의 첫날이자 한 해의 마지막 달이 그래도 기분 좋은 분위기 속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 힘겨운 시간을 보내야 했던 2022년도 이렇게 저물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부디 12월 한 달만이라도 시장이 잘 회복되면서 우리가 그동안 겪었던 어려움들이 조금이나마 위안받을 수 있는 상황 펼쳐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소식들 잘 참고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